안녕하세요, 캘린더입니다. 캘린더의 차트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패턴, 반전형 패턴, 지속적인 패턴, 양방향성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이었던 5학년 영상들을 꼭 복습을 하시고 이번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반전형 패턴입니다. 반전형 패턴은 하락 반전형과 상승 반전형이 있습니다. 하락 반전형이랑 앞선 추세가 상승 추세였다가 하락 추세로 반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상승 반전형은 앞선 추세가 하락 추세였다가 상승 추세로 반전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더블탑, 헤드앤숄더, 상향세기형이 하락 반전형이 있고, 상승 반전형에는 더블바텀이나 역헤드앤숄더, 하향세기형 패턴이 있습니다. 보통 더블탑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고점이 만들어진 뒤에 이 넥라인을 하방 돌파하면 더블탑 패턴의 완성으로 봅니다. 이러한 떨어지는 거리는 앞선 이 봉우리만큼의 높이만큼 보통 떨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진입을 하신다면은 종가 마감이 이 넥라인에 대해서 아래 마감된다면 그때 매도에 대한 진입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헤드앤숄더 패턴은 앞선 추세가 상승 추세였다가 왼쪽 어깨가 만들어진 뒤에 머리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지고 넥라인을 마찬가지로 돌파하게 되면 패턴의 완성으로 봅니다. 만약에 헤드앤숄더 패턴을 가지고 매매를 하신다면 매매는 이 넥라인 아래에 마감되었을 때 매도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고, 손절은 이 넥라인 위에 잡을 수 있습니다. 넥라인 위로 다시 종가가 올라오게 된다면 손절을 결국 해야 되고, 그 전까진 이 머리 크기만큼 떨어질 수 있는 이러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이 정도에 잡으시면 될 것입니다. 상향 쐐기형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쐐기형 패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앞선 1, 2학년 때 영상이었던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그린 뒤에 이 아래 추세선이 뚫리게 된다면 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입은 여기서 하고 손절은 이 아래 추세선의 위에 잡으시면 됩니다. 목표가는 보통 이 정도의 크기만큼 내려오게 됩니다. 상승 반전형의 더블 바텀은 앞선 더블탑과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선 추세가 하락 추세였다가 이런 식으로 그 쌍바닥을 만든 뒤에 넥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종가 마감에 있어 위에 되게 된다면 여기서 매수 진입을 할 수 있고, 목표가는 이 높이만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손절은 넥라인 아래다 잡으시면 됩니다. 몇몇 분들이 헷갈리시는 것이 있는데, 더블 바텀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곳이 진입하는 곳이 아닙니다. 더블 바텀 패턴은 넥라인이 완성되고 진입을 하는 것이며, 만약에 여기서 진입을 하신다면 4학년 2학기 때 배운 다이버전스를 참고하셔서 전부 다 고점을 높이는데 다이버전스의 오실레이터, 이 고점은 낮추는지 아니면 반대로 낮추거나 높이는지, 이런 식으로 상승 다이버전스를 확인한 뒤에 이러한 저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역헤드앤숄더 패턴의 같은 경우에는 헤드앤숄더와 반대로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진 뒤에 넥라인을 돌파하고, 이 넥라인을 종가 마감에 있어서 위에 마감시킨다면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머리 크기만큼 상승하는 패턴이며, 목표가는 이 머리 크기만큼 주시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손절은 이 넥라인 아래다 잡으시면 되겠죠. 하향세기형도 하락 추세였다가 추세가 이런 식으로 수렴한 뒤에 위치 추세선을 돌파하게 되면 매수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헤드앤숄더 패턴이었습니다.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진 뒤에 넥라인을 이런 식으로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넥라인을 여기서 돌파하게 되면 여기서 진입을 하셨어도 괜찮겠죠. 그리고 머리 크기만큼 떨어진 이러한 목표가에 도달한 뒤에 약간의 반등이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가 마감이 아래에 되게 된다면 그때 헤드앤숄더 패턴에 의한 진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쐐기형 패턴입니다. 상승 추세로 있다가 쐐기형 패턴이 만들어진 뒤에 아래 추선이 뚫리면서 다시 한번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자면 아래 추세선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했다가 여기서 종가 마감에서 뚫리게 되면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매도를 하셨다면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쐐기형 패턴에 대해서 약간의 이런 휩소는 있었지만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면서 여기서 종가 마감에 있어서 뚫리면서 이제는 아래 추세선이 저항이 되어서 저항받고 하락하는 패턴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도 이런 식으로 쐐기형 패턴이 만들어진 뒤에 위 추세선에서는 저항을 받다가 아래 추세선이 뚫리게 되면서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역헤드앤숄더 패턴도 만들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왼 어깨, 머리, 오른 어깨가 만들어진 뒤에 종가 마감이 위에 되면서 머리 크기만큼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만큼의 수익을 볼 수 있었을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만들어진다면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는 패턴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역회된 숄더 패턴이 무조건 상승으로 이어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넥라인의 돌파가 이 패턴의 완성입니다. 이 넥라인에 대해서 종가 마감에 있어 돌파하지 못한다면 저항을 받고, 이 넥라인에 대해서 저항받고 하락할 수 있음도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 임하셔야 됩니다. 결국 완성은 종가 마감이 있다, 이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겠죠. 더블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두 꼭대기를 만들어진 뒤에 넥라인에 대해서 아래로 돌파하게 되면 패턴에 진입이 됩니다. 여기서 진입을 하셨다면은 이 높이만큼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넥라인을 다시 위로 올라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손절을 잠깐 한 뒤에 만약에 다시 넥라인에 대해서 아래에 마감되게 된다면 다시 패턴이 만들어졌다는 것으로 보고 여기서 진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진입하고 이만큼의 목표가를 두고 수익을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지속형 패턴입니다. 지속형 패턴 또한 상승 지속형과 하락 지속형이 있습니다. 상승 지속형은 앞선 추세가 상승 추세였다가 이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는 것이고, 하락 지속형 같은 경우에는 앞선 추세가 하락 추세였다가 하락 추세를 그대로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상승 지속형에는 하향 쐐기형, 상승 직사각형, 상승 페넌트, 그리고 상향 쐐기형과 하락 직사각형, 하락 페넌트 패턴이 있습니다. 하향 쐐기형 같은 경우에는 앞서 상승 반전형처럼 위추선이 돌파되게 되면은 여기서 진입을 하고 목표가는 위로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은 위추선에 둘 수 있고 또 아래 추세선에 둘 수 있습니다.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 좀 더 보수적으로 볼 것이라면 아래 추세선까지 보고, 그 전까지는 위 추세선을 손절 라인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승 직사각형도 위로 보통 올라가게 되는 패턴이며 이러한 높이만큼 올라오게 됩니다. 패턴은 이 선에 대해서 종가가 위에 마감되면 완성으로 보며, 손절 라인은 위 추세선으로 두거나 아래 추세선으로 두거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상승 페넌트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한 뒤에 올라가게 됩니다. 종가 마감에 있어 위에 되게 된다면 패턴의 완성으로 보고, 손절은 위 추세선이나 아래 추세선에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달려있죠. 상향 쐐기형은 하향 쐐기형과 반대로 하락 추세였다가 이런 식으로 위로 수렴한 뒤에 아래 추세선이 뚫리게 되면 패턴의 완성으로 봅니다. 종가가 아래 마감되면 여기서 진입을 하고, 손절은 아래 추세선이나 위 추세선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겨 있습니다. 하락 직사각형도 마찬가지로 종가가 아래 마감되면 진입할 수 있으며, 하락 페넌트도 마찬가지로 종가가 아래 추세선 밑에 마감되면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상향 쐐기형의 예시가 있습니다.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이런 식으로 수렴을 이어나간 뒤에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왔었지만 아래 추세선이 결국 뚫리게 되었습니다. 뚫리면서 이러한 높이만큼 보통 떨어지게 되는 이러한 패턴이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만약에 종가 마감이 되었다면은 이제는 진입할 손절은 이 아래 추세선이나 위 추세선을 두고 매도 포지션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선 추세가 하락 추세였다가 수렴한 뒤에 상향 쐐기형을 만들고 패턴이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역회된 숄더 패턴과 마찬가지로 페넌트 패턴도 무조건 상승으로 이어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추세선에 대해서 뚫리게 된다면 이제는 패턴이 무효화가 됐다고 보게 될 것이며, 무효화가 되고 다시 한번 하락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완성이었다면 이 위 추세선을 돌파한 뒤에 여기서 상승을 이어나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패턴이 완성되는지 아니면 이 패턴이 무효화가 되는지를 확인한 뒤에 진입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양방향성 패턴입니다. 상향 직사각형, 하향 직사각형, 대칭 삼각형이 있습니다. 패턴이 완성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며 앞선 추세가 상승 추세였든 하락 추세였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위 가로줄에 대해서 패턴이 위에 마감되게 된다면 이만큼에 올라가게 될 것이며, 그리고 아래 추세선에 대해서 여기 종가가 아래 마감되게 된다면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겠죠. 이런 움직임의 결과는 결국 올리는 세력과 여기서 가격대를 저항하려는 세력들이 결국 싸우다가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향 직사각형도 아래 선이 뚫리느냐 아니면은 위 추선이 뚫리느냐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의 포지션을 잡을 수 있겠죠. 대칭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위 추세선이 뚫리느냐 아래 추세선이 뚫리느냐 그걸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페넌트 패턴과 대칭 삼각형이 어떠한 차이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시나 페넌트 패턴이든 대칭 삼각형이든 위로 뚫리냐 아래로 뚫리냐 그것에 따라서 위로 올라갈 것인지 아래로 내려갈 것인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칭 삼각형이 만들어지다가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 패턴은 위로 올라간다고 보는 양방향성 패턴입니다. 이때와 같은 경우에는 직각 삼각형에 대해서 하향 돌파하게 됐습니다. 위로 뚫었다면 위로 올라갈 것이지만
아래 추세선이 뚫리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이 하향 돌파하게 되어 하락 추세를 이어나갔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이 상향 돌파하기도 합니다. 위 선에 대해서 아래 추세선에서 지지를 지켜줬다가 결국 이 저항을 뚫어내게 되었습니다. 뚫어낸 뒤에는 상승을 계속 이어나갔던 패턴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올라가든 확신을 두지 않고 결과물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6학년 1학기 패턴, 반전형 패턴, 지속형 패턴, 양방향성 패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반전형 패턴 중 더블탑이나 더블 바텀 같은 경우에는 다이버전스와 관련이 있고, 헤드앤숄더나 역헤드앤숄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엘리어트 파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각각 연계지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이며, 역시나 이 패턴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ATR이나 이런 ADX 같은 이런 지표들을 통해 변동성이나 추세를 꼭 확인하시고 그때 복합적으로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복습을 열심히 해주시고 종합적인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